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삼성전자 오늘 떤 모습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그것을 좀 그 생각을 좀 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지만 공매도 때문에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은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상당히 지금 개인의 물량이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인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간다라는 것을 꼭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코스피에 대한 지수와 이제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는 상승하는데 삼성전자는 하락할 수 있고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어떻게 보면 같이 상승한다든지 같이 하락을 한다든지 또는 상승률과 하락률이 비슷하게 움직였던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상승률, 하락률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수는 2%면 뭐 삼성전자는 3%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변동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액분이고 액분을 하고 나서 개인의 물량이 많아지고 거기에 있어서 외인의 물량이 적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삼성전자 제가 이제 매매를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기를 제가 이제 매매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삼성 계열,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면 차라리 다른 쪽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시장 자체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아니라 제약바이오다라고 하면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가 예전에 상장 폐지가 되네 안 되네라고 말씀드렸을 때 좀 한참 오래 전 얘기죠. 그때 저는 상장 폐지가 될 리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하면 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반도체보다는 그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제가 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삼성전자에 있어서의 큰 자금은 이미 빠져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는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금이 빠진다라는 것은 제가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수와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큰 자금이 빠져나가면 아무래도 지수에 대한 연관성, 물론 지수에 대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총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큰 자금이 빠져나온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보면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주식을 잘 안 하시는 분조차도 삼성전자를 지금 끌어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큰 자금들, 이 자금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제가 계속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수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인 이 자금 자체가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자 예를 들어서 뭐 액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개인한테 상당히 자 삼성전자가 얼마를 갈지 뭐 알 수는 없죠.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한테 일단 넘긴 상태에서 엄청난 자금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기관과 외인의 수급을 좀 이상하게 볼 필요가 있죠. 액분하고 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들어서입니다. 삼성 바이오던 뭐 다른 쪽으로도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 올렸을 때 수익 본 것을 자 삼성전자가 세력이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말이 되느냐, 관리가 되느냐, 이렇게 엄청난 시총을 어떻게 세력이 움직이느냐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개인들도 뭉치면 세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세력이라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 세력이 어떠한 주체, 그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이 개인이 모여서 이 한 큰 덩어리가 되면 이게 세력이 될 수 있죠. 그만큼 지금 기관과 외인에 대한 매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네들은 큰 자금을 다른데 이미 매수를 해놓고 개인들한테 또 넘길 수 있는 그런 종목에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개인들이 지금 계속 사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계속 사는 데 있어서 빠지죠. 빠지면 어떻게 개인이 산다. 개인이 무한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큰 손이 그러니까 큰 손이라는 게 뭐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일단 외인이든 기관에서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모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개인들은 여기서 계속 매수하지만 기관과 외인은 어딘가에서 잡으려고 또 계획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모습에서 본다라고 하면 제가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수 위치가 여기다. 자,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자, 지수가 고점이 여기고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다라고 하면 현대래네요. 죄송합니다.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수보다 약간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어떻게 현재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수가 지금 이렇게 미리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수랑 자 저점을 찾는다. 예를 들어서 저점을 찾는다라고 하면 지수는 저점일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걸 꼭 비관을 해서 나쁘게 받아들이실 건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지수는 빠졌다. 지수는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거기 있어서 강하게 개인의 물량으로 인해서든 어떤 의해서든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고 수급이 붙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지수보다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자, 지수는 만약에 빠지는 저점을 찾는다라고 하면 지수는 저점이 이렇게 자, 이 밑에가 저점이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저점을 지수만큼 빠져야 된다라고 많이 빠지는 거고 큰 손, 그러니까 이 물량이죠. 외인이든 기관이든 이게 다른 데로 이미 가서 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점을 기다린다라고 하면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거나 이게 뭐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수가 올라가고 수급이 붙는다라고 하면 자, 삼성전자는 어떻게 지수의 반등보다 더 강하게 위로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점을 자꾸 찾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수와 연관을 그러니까 지수와 상관 있게 좀 보셔야 된다. 연관성 있게 보셔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 지수에 대해서 저점을 확인하시고 그거를 가지고서는 삼성전자를 매매하시기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는 개별적으로 이제 보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시장과 지금 위치 오늘 보시면 지수보다 더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일단은 좋지 않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걸.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 지금 보면 이 자리도 그래요.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게 뭐 이 중요 자리에 빠지면 뭐 여기까지도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설정을 해 놓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제가 뭐 여기까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저점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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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하실 게 아니라 좀 널찍하게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분할 매수 하시더라도. 삼성전자가 6% 빠졌으니까 엄청 빠졌다. 이건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에 많이 빠졌을 때 6%, 그리고 1억을 투자해서 다음에 3%만 올라가도 어떻게 300만 원,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 분위기, 그러니까 저도 차트 분석을 하지만 차트 분석이 매번 똑같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다르고 이 시장에서 다르고 이 시장에서 분석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게 6%몇 프로 빠진다 그래서 야 이거 엄청난 상승 나오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타기든 뭐 어떤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그 위치라는 것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기회의 자리다. 돌파 나오면 급등. 이만큼 빠지면 급등. 더 이상 빠질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계속 지금 매수 들어가지 않습니까? 떨어지니까 왜 물타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거 개인들이 왜 붙는지 아세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뭐 500분이든 1000분이든 시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이 근처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매수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저한테는 야 차트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이유가 뭐죠? 지금 삼성전자는 뭐 공장도 스톱되어 있는 상태, 뭐 그냥 삼성전자에서 사시는 건가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누구 얘기 들었다, 뭐가 있으니까 매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얘기를 들었고 누군가에 의한 매수다라고 하면 그 누군가가 뭐냐는 거죠. 그 사람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그 사람이 진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초보이고 나는 주식을 못한다. 그래도 나는 어제 계좌를 만들었다. 그냥 혼자 하세요. 누구 얘기 듣지 마시고. 그래야지. 자,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 10% 빠지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 찍힌다. 겁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판단했을 경우에 아 이거 잘 모르겠다. 그냥 손절을 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내용이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버티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뭐 여기 와서 이제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계속 매수. 이거 누가 책임지는데요, 이거를? 손절 내용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넌 수익을 보냐? 저는 수익 못 보고 있습니다. 예, 수익은 못 보고 있지만 칼같이 잘라내고 있죠. 뭐 삼성전자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뭐 50%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하지만 한 예, 한 몇십만 원어치만 들고 있나요? 그냥 제가 이제 차트 공부상 그냥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의 다 현금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다 잘라내고 있는 거죠.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뭐 수익을 본다. 뭐 이러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보다도 분명히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손절만 저보다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식에 대해서 매매도 잘 하시고 또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또 이렇게 좀 버티실 수 있는 저는 5% 10% 먹었을 때 50% 100% 드시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 못 하시는 게 다 저보다 잘 하시지만 손절만 저보다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손절이 무조건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답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모든 한 가지 기법이든 모든 게 다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남들이 매수할 때는 아 나는 그냥 잘라내야 되겠다. 예, 이러한 생각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도 못 보고 주식도 제가 좀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이 손절에 대해서 너무 좀 생각을 안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예, 말씀을 이렇게 좀 드려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손절에 대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라고. 근데 여기서부터도 계속 아마 야 여기 손절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무조건 손절이 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알 수 없는 시장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부분이라도 잘라내는 것도 정답일 수 있다. 자, 제가 이걸 왜 강조하죠?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매수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주제 넘는 얘기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뭐 뉴스에도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전 젊은 분들이 지금 뭐 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잘 모르고 그냥 삼성전자를 계속 뭐 20대든 30대든 뭐 젊으신 분들이 계좌 만들어서 계속 지금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